자, 오늘은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이 책의 279페이지에 접지 및 어싱 방법에 관한 기술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매트에 대해서도 이제 세부 사항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싱들은 잘 하고 계시죠? 하루에 이 책에서는 30분 이상 하는 게 좋다고 알려주고 있고, 저도 이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전기가 빠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전압이 세기 때문에 얇은 선만 있어도 그 땅에 잠깐만 뭐 몇 초만 되더라도 전기는 금세 빠져나갑니다. 네, 전기만 정기적으로 몸을 이렇게 빼줘도, 몸에 쌓인 전기를 빼줘도 상당히 혈액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땅에 있는 자유전자를 몸에 유입하는데, 몸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 그러면 30분 정도 들어와서 우리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의 ATP 형성을 하고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형성하는데 힘을 계속 받으려면 30분만 해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걔네들이 어떤 세포들이 재기능을 하도록, 그리고 ATP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에너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40분에서 1시간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어싱은 시간에 비례한다. 시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쭉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관련 영상들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간을 늘리되, 그리고 닿는 면적에 따라서 유입량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한쪽 발만 딛고 있는 거하고 다르고, 한 팔만 딛고 있는 거 다르고, 동일한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온몸으로 전자를 받는 게 훨씬 더 유입량이 많아지지 않나. 그 유입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세포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에너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성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접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콘센트를 이용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실 콘센트를 이용 안 하려면 수도꼭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제가 이제 오피스텔 짓는 데 가서 이제 일반 콘크리트를 체크를 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전이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암에 걸리신 분, 암과 이제 투병 중에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 집에 가서 이제 어싱 매트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여건이 밖에다가 구리봉을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체크를 좀 해봤는데, 그게 벽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벽 두 군데를 뚫어서, 드릴로 뚫어서 이제 구리를 받고, 그 다음에 피스를 넣어서 이제 물리기 전에 이제 멀티 테스트기 가지고 이제 전기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전류가, 미세 전류가 흐르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미세 전류가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벽에 뚫었다고 벽을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두 군데 해서 항상 멀티 테스트기로 전기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측정을 했는데 뭐 몇 볼트가 흐른다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소수점으로 내려가면 그나마 좀 할만한데,
뭐 1볼트, 2볼트, 뭐 몇 볼트 측정이 된다 이러면 건물 자체 배선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누전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벽을 해서 할 때는 항상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뭐 그거 뽑아내고 다시 이제 뭐 벽지를 바르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도꼭지를 재봤더니 거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측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쪽에 연결을 해드리고 뭔가 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드린 말씀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밖에 나가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씩 꼭 시간을 많이 늘려서 어싱을 하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게 그래서 이 접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접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매트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접지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안전한 곳에서, 그리고 확실한 곳에서 접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 접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영상들을 끝까지 보시고 이제 어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앞에 부분만 보시고서 이제 궁금하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보시면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 접지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전에 이 책도 벌써 나온 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테스트하고 나온 지가 뭐 15년, 17년 그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뭐 횟수로 뭐 20년 가까이 된 거죠.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런 거를 측정을 하고 체크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잠깐 좀 보시고요. 짤막짤막하게요. 그리고서 이제 저희 어싱 매트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접지는 그 대지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배전 시스템이라든지 뭐 외부의 건물의 어떤 피뢰침, 이제 번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이 지상으로 내려 보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 보내면서 방전을 시킵니다. 땅으로요. 이제 그런 걸 접지라고 하죠. 이제 접지란 정확히 무엇이냐? 접지란 전도성 물체를 대지에 직접 연결하여 전하를 흡수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물체가 안정적인 대지 전위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꼭 접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건물, 연구소, 뭐 첨단 제품을 만드는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이 접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뭐 특히 반도체나 뭐 이 전자제품 만드는 곳은 접지 일종,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안에 구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도 굉장히 굵습니다. 이 뽑아내리는 선도요. 보통 뉴스에 보면은 가끔 반도체 이 작업자들이 하얀 가운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작업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얀 가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격자 무늬로 쭉 해가지고 까만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까만 줄이 카본입니다. 그 까만 줄에서 측정을 해보면 전도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전도성입니다. 그 원단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자들이 체내에서 발생되는 전기나 어떤 작업하면서의 그 전기 부분을 신발도 다 신고 있죠. 그걸로. 그래서 그 발생되는 것들을 즉시 이 바닥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쭉 타고서 순식간에 미세한 전류라도 전부 다 이 땅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구리를 많이 넣어요. 땅도 아예 포크레인으로 파서 아예 뭐 가득 채웁니다. 땅에 구리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규격에서는 1옴에서 5옴 정도 이렇게 그 규격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옴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런 첨단 제품이라 아주 접지 시공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그리고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5옴 정도 보통 평균값을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접지 전기의 전도성이 빨리 그걸 빼느냐, 제대로 빼느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으로 전화를 내려 보내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 어싱 방법과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쭉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죠. 여기 나오죠. 날마다 야외에 나가서 30분씩 맨발에 대고 있으면 된다. 근데 여의치 않으면 그 맨발 대용품을 찾게 되죠. 요즘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옛날에 벌써 한 20년 전에 콘센트를 이용하는 매트, 의자, 시트, 매트리스, 일반 전극 패치, 뭐 이런 것들을 잠재할 때 쓸 수 있도록 개발이 돼 있었어요. 이건 뭐 산업 현장에도 그런 원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을 띤 원단을. 보통 워싱 제품들이 전부 다 그런 원단들을 대부분 이용하죠. 그 원단들을 이용해서 원단이 이제 전기가 통하니까요. 우리 몸도 전기가 통하죠. 우리 몸도 전도체, 워싱 매트도 전도체.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선도 전도체, 땅에 구리봉을 묻어도 전도체, 땅에서는 방전, 흡수하죠. 그러니까 전기 관점에서 보면은 전기는 이렇게 다 이렇게 전도성을 띠고 있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피레침도 번개 맞으면 이제 쭉 가면서 땅으로 내려가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런 제품들이 오래전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요. 그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원단들은 실제 그 사이에 뭐 스테인리스사나 은사나 카본, 이런 얇은 그 선들을 집어넣어요. 전도성을 띠기 위해서. 뭐 증착한 거나, 증착이라고 이제 뿌려서 이제 그것들을 전도성을 입히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땀에 부식되거나 수명이 굉장히 이제 짧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을 하거나 뭐 눌러서 우리가 누우면 또 체중이라는 게 눌리죠. 뭐 거기에 이제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몸에서는 자는 동안에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이 땀에 자꾸 이제 적시다 보면 부식이 돼서 끊어져요. 그래서 수명이 짧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찾아서 이제 영상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더 나은 제품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근데 뭐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까지 뭐 특출하게 더 나온 거는 없습니다. 뭐 근미래, 뭐 예를 뭐 좀 지나서 먼저 번에서 이제 수차례 설명드렸듯이 정말 오리지널 순수한 그래핀을 입힌 이제 매트를 만든다면, 이론상으로는 전자의 이동이 100배가 좋으니까 구리보다 그런 게 나오면 진짜 획기적인 거겠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그걸 대량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그 영상도 올렸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몇 g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매트를 적용해서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어찌어찌해서 매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래핀을 이용해서 그래핀만 입힌 매트만 그래핀을 입혀서 안 된다는 거죠. 선도 그래핀으로 되어 있고, 땅까지 박는 구리봉도 그래핀으로 되어 있어야 온전하게 땅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효능도 뭐 수십 배에서 100배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매트만 돼 있으면 이 자체에 올라오는 선 자체가 그래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구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능이 좋다고 해서
뭐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적은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개발한다라고 하면 올로 되어야 됩니다. 땅서부터 방 안에 매트까지 전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트도 원단까지도 전부 다 그 그래핀으로 입혀져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잘 때 입는 옷도 그래핀으로 되어 있거나 그게 안 되면 완전 빨가벗고 자야죠. 그냥 맨살 이렇게 닿게끔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좀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제 과거에도 이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뭐 크게 더 발전하진 않은 것 같고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 같은 사무실 접지 제품을 개발하면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은 안정성을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구에 사용한 접지 장치는 접지봉을 대지에 받고 퓨즈를 내장한 접지선으로 어싱 실험 장치와 연결한 것이다. 이제 옛날에는 여기 그림에 나오죠. 휴즈를 받고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연결을 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염려가 된다면, 그러니까 전기 뭐 감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된다면 휴즈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2A 이 뒷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휴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드릴 말씀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제품들을 해서 장치와 연결해서 안전하게 전기 기사나 어떤 케이블 설치 기사를 불러서 접지 공사를 하는 것이, 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접지봉을 받고 선을 연결해서 접지 콘센트를 설치하고 나면 어싱 전체를 간단히 꽂아서 쓸 수 있다. 이게 당연히 땅에서 이렇게 바꿔서 별도로 끌어왔으면 거기에 콘센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싱 제품들을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일이 이제 선을 창에서 이제 끄집어 내거나 아니면 이제 콘센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에서 연구에서 효과가 가장 크게 났던 어싱 방법은 땅에 접지봉을 꽂고 접지선으로 어싱 제품과 연결하는 것이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연구에서 효과가 가장 큰 게 땅에 접지봉을 꽂고 접지선으로 어싱 제품을 연결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러나 건물 내 접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즉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건강 면에서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콘센트의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사해 보는 것이 좋고, 접지 전문가나 전기 기사를 불러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요, 땅하고요. 그래도 없다, 뭐 고층에 살고 아파트에 살아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을 해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 건강 측면에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예입니다. 이걸 한국의 예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은 업체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접지에 해당하는, 콘센트의 접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위험 요소가 많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그 영상에 그 부분 영상을 이렇게 참조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이런 그거를 측정을 했더니, 그러니까 접지 콘센트에 있는 부분을 측정을 했더니 항상 미세 전류라는 게 흐르더라. 근데 그 미세 전류가 어싱 매트도 전기가 통하는 매트이기 때문에 내가 자는 동안에 계속 미세 전류를 체내에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의 호리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지방이나 뇌 속에 이런 것들을 미세 전류를 쌓을 수 있고 한계점에 도달하면 어느 순간에 세포를 직격할 수 있다. 세포를 직격하게 되면 그 세포가 암세포나 시신경세포를 직격하면 거기 책에서는 이제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책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센트는 미국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으로 생각하셔서 안전하다. 땅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이분이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접지 전문가나 기사를 불러서 체크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에 뭐 아파트가 최근에 진 거고 요즘은 이제 전기 시설들을 잘하니까 그래도 좀 체크를 해봤더니 굉장히 적게 나온다. 뭐 실질적으로 보면 0.2V 뭐 이렇게 체크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가정 내에 전자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은 거기 많이 나오긴 합니다. 훨씬 많이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뭐 소수점 단위로 이렇게 뭐 0.2V 뭐 이렇게 따지면 뭐 비교적 저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통 왜냐면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할 때도 근방에다 이렇게 묶어서 할 때도 미세한 그런 전류들이 측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완전히 뭐 대자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낮은 땅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항에 보면 안정산 접지는 반드시 절연 처리하고 2A 휴즈를 혹은 비슷한 값의 전류 제한용 저항을 넣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기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출시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분급 코드를 보호하고 있고 UL과 미국 안전기준, CE, 유럽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전기 제품 자체가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은 훨씬 더 잘 돼 있죠. 그리고 안정산 접지는 반드시 절연하고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뭐 피복이 벗겨져 있거나 그 전기가 바로 이렇게 뭐 닿을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요. 혹시 불안하면 2A 휴즈를 써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2A 쓰는 부분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2A를 썼습니다. 뭐 혹시라도 그렇게 전류가 발생이 돼서 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생각해 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 한 가닥에 전자들은 굉장히 작다고 그랬습니다. 전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0개가 지나다닌다고 봅시다. 전자가 선 하나에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가다가 2A를 써서 이 통로가 좁아져 버리면 어떨까요? 2A는 뭐 진짜 돋보기를 봐야 이 선이 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게. 들어온 선은 여러 가닥인데 그래서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인데 갑자기 통로가 작아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동일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몇 개씩 분이 100개씩 분이 안 빠져나가겠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오다가도 통로가 갑자기 작아져 버리면 통과되는 것들은 작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10시간을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한 사람은 100가닥 그대로 그냥 어시메트에 몰리면
어떨까요? 동일한 10시간씩 이 두 분을 놓고서 본다고 하면 누가 더 땅의 자유전자를 많이 받을까요? 이거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 휴즈가 안전을 뭐 어느 정도 커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자를 줄인다. 동일한 시간 내에서 들어오는 전자를 줄인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가졌어요. 그래서 이 휴즈를 뺐습니다. 저희는요. 대신에 땅에다가 안전하게 처음 측정하고 땅에서 미세 전류가 있는지 이제 기기로 측정을 하고요. 멀티태스크에 측정하고 뭐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땅에 묻어서 선을 끌어오죠. 그리고 매트에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휴즈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게 뭐 책에도 이렇게 보면 정 불안하면 휴즈를 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이왕이면 휴즈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휴즈를 썼을 때 전자의 이동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어싱의 효과는 더 떨어진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어싱의 효과를 좀 더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좋다. 대신에 꼭 안전하게 그 상황들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체크도 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이제 비가 오는데 이제 번개가 치는 날, 이런 날만 코드를 이렇게 잠시 빼두는 거, 그러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꽂아놔도 확률적으로도 그렇고요. 여기 뒤에 나오지만 이 전기 타고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뭐 얘기가 좀 더 이렇게 나가긴 했는데 아무튼 이 전자제품에서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하지만 미세전류는 나온다. 미세전류는 나오는데 접지 코드로 땅으로 모두 다 내려가야 되는데 접지선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접지봉이 제대로 묻혀 있지 않는다면 아니면 시공자가 이 한전에서 들어오는 뉴트럴상, N상과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배선을 잘못한다든지 이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체내에 오히려 전기를 쌓는 꼴이 된다. 전기가 쌓이면 계속 쌓이다 보면 몸은 더 안 좋아지겠죠.